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촬영하는 날짜가 9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인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를 수 있을지 한번 시장 보면서 실제로 좀 약간 시뮬레이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초반에 좀 했던 포맷인데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해봅니다. 네. 현재 10시 40분이라는 시간 자체는 투자자에게 무언가를 골라서 새롭게 할 때 그렇게 유리한 시간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미리 종목을 필터해놓고 보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이때 반드시 새로운 거를 찾아서 새로운 거를 공략한다, 이렇게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습관의 동선은 조금은 더 길게 바꿔주실 것을 먼저 첨언을 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시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이 되게 급격하게 강하게 나온다, 요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아무튼 애매하게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건드릴 정도의 하락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이대로 계속 갈지 아니면은 이대로 큰 하락으로 전환할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화요일 10시 40분 오전 파동 끝난 이후 시간에 만약에 종목을 고른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 뭐 요게 포인트겠죠. 네, 오늘 전반적인 장 상황이 좋지도 않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내내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좀 불안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관심 종목을 필터해 두고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노멀하고 FM적인 정석적인 투자니까 그거는 그대로 당연히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그게 없다, 난 지금 찾아야 된다, 이러면은 선택을 할 때 당연히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눌리고 있을 때는 좀 심플해져요. 시장을 무시하고 반대로 강하게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하고 별개로 노는 개별주들, 그런 종목에 수급이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당연히 거래량 상위 종목에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은 시장하고 정박을 타고 있는 종목은 하락하는 거를 받아주는 매매를 해주면 돼요. 천천히 하락하는 거를 받아주는 매매를 해주면 돼요. 대다수의 분들이 전자, 제가 말한 시장하고 별개로 개별적으로 강한 성향의 수급주들, 이런 개념은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팁도 준 적이 있죠. 네, 그런 매매는 그것도 장단점이 명확하죠. 좋은 점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은 비가 아직 안 내렸을 뿐, 만약에 지금 그 종목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큰 폭의 하락이 가능하다.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된다, 요 팁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저라면은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할 것 같은 것과 안 할 것 같은 것들을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쭉 봐보겠습니다. 그냥 일봉 보면서 빠르게 얘기할게요. 이트론 안 합니다. 당연히 동전주라서 안 하고요. 선물 인버스, 이거는 ETF라서 안 합니다. KEC 생각은 해볼 것 같은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로 생각은 해볼 것 같으세요? 뭐 말 그대로 거래량 상위 종목의 거래량 많이 터지고 시장하고 별개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잠깐 해본 거죠.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불안한 기조 속에서 빠질 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네. 얘는 고민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백그라운드 이슈 있죠 지금. 네네. 이런 종목은 한다면 천천히 짧게, 그러면은 천천히 짧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투자에 대한 인풋 대비 아웃풋, 행위에 대해서 수익성이 좋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굳이 따지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는 할 게 워낙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좁은 박스 매매가 기술적으로
좁은 박스 매매가 가능해 보이고, 사실 시장 흐름을 무시하고 개별 호재성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선 파동이 이런 종목에서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보여져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두산보다는 한다면은 이 종목을 받아주는 매매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해 주는 거를,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얘는 오히려 수급이 붙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고, 뭐 꼬리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데, 그리고 분봉에서도 보면은 이미 차분해졌고, 여기서 그래서 받아준다로 가는 거고, 때마침 호가 구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밑에 것도 일단 한번 볼게요. 나인테크가 현재 생각에서는 제 눈에 가장 띄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인테크가 아마 이게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네. 테슬라 관련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배터리 데이가 뭐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이슈가 사라져서 아니면 뭔가 좀 되게 안 좋은 평을 받아서 악재가 겹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그 요소를 모르고 하는 것과 그 요소가 있다는 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 상황이면은 더 좋아 보이나요? 두산 인프라코어보다? 아니요. 어차피 저도 생각을 한 게 두산 인프라든 나인테크든 잘 말해주셨는데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역행이라 하면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종목은 상승하고 있는 요런 종목들은 대다수가 개별 호재가 있든가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 이슈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정확히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그 모멘텀이나 개별 호재 요소가 찬물이 끼얹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하락합니다. 당연히. 그거를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종목을 선정할 때. 그러면은 현재 이 종목을 만약에 나는 그런 상황을 까지 이렇게 끌고 가기 싫은데요 라고 하게 되면은 짧게 끊어야죠. 짧게 끊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받으면서 수익률 짧게 커트 시키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밑으로 보면은 뭐 이런 종목들, 얘는 계속 다른 이슈가 있는 거고 정치 테마고, 네, 보게 되면은 제 성향은 나인테크나 두산인프라코어 이 두 개를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뭐 써니전자, 일신바이오, 한국패키지 이런 애들은 왜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일단 많이 올라서인가요, 이유가?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서 정치 테마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면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거부감이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 가능할까? 없어요. 그냥 정치 테마는 그냥 정말로 모멘텀 하나죠. 뉴스에 굉장히 예민하고 해당 정치인의 행보에 굉장히 많이 흐름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대응이 가능하면은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고점에서 네. 그냥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흐름이 뭐 특별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수급이 막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일단 네. 봐도. 그리고 고점에 걸려 있기도 하고 뭐 네. 그런 이유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진원생명과학을 안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빠질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뭐 하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그래도 할 거야 이랬을 때 하는 거지, 굳이 이 종목을 지금 할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고, 현 시점에서는 이
거래량 1등부터 15등까지 해서 놓고 보게 되면 나인테크와 두산인프라코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시간이 올 것 같고요. 향후 대응을 생각했었을 때는 나인테크 쪽으로 조금은 더 마음이 갑니다. 이게 향후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형 월드컵 할 때 이게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언니님은 만약에 안 올라갔을 때 이거를 받아내서 수비를 하기가 용이한 거를 먼저 선택하는 편이신가요? 만약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공격적인 종목을 선택할 땐 당연히 더 올라가고 상승 화력이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뭐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장이 좋거나 계좌 상황이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잘 맞을 때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니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 아마 좀 비중이 수비 쪽으로 치중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맞을까요?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은 시장하고 반대로 역행하는 종목을 고른다는 거고요. 제 행위가 그렇게 역행하는 종목은 개별 호재나 개별 모멘텀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은 거기에 그 모멘텀이나 호재 요소가 좀 식을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하락 파동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화력이 좋은 거를 고르기에는 좀 지금 현 시점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저 좀만 더 뽑아 먹어 보겠습니다. 언니님한테. 두산인프라코어랑 나인테크랑 참 두 개를 차트를 띄워놓고 왜 나인테크가 좀 더 할만하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산인프라코어랑 나인테크랑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고서 왜 나인테크를 선택을 했는지를 일단 말씀드리면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보시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여지는 화면 뷰에서는 최고점을 가고 있잖아요. 최고가를 가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뭐 이럴 때 비교하게 되면은 뭐 물론 화력만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매각 이슈가 백그라운드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화력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런 것들 많이 있었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매각 이슈가 있었지만 무산됐을 경우에 후폭풍이 감당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종목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좀 많이 늦은 거죠. 지금 이슈를 쫓아가기에는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뭐 빠르게 단타 매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실력에 따라서 가능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타로 한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서 단타 파동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전히 두 종목 다 매력적이라고는 생각해요. 해볼 수는 있다. 상대적으로 근데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수급가 파동에서 확실히 고점을 이어붙어 주면서 갈 때 수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후속 파동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쪽으로 밑으로 차분하게 받게 되면은 받아주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하셨었던 모멘텀 이슈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냥 커트하고 나오기가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싯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캘핑밖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스캘핑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얘는 받아주는 매매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나인테크를 할 것 같다인 거고. 자, 그러면은 스캘핑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성향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캘핑은 분명히 좋은 매매는 맞지만 스캘핑을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타이밍 딱 맞춰서 팍 먹고 나온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적은 비중으로 툭 들어가서 짧게 끊고서 나와야 되는데 그 스캘핑 하는 자리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그 스캘핑 실패에 대한 후속 대응해야 되는 저의 인풋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맞는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조금 먹으려다가 예를 들면 그냥 한 1, 20만 원 먹으려다가 정말 멍멍이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 종목은 별로 고생할 것 같지 않아요. 거의 그냥 안전하게 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좀 드나요? 네, 대신 전제 조건은 천천히 한 번에 대신에 그리고 큰 수익을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되게 천천히 그냥 흐름만 태우게 되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수익 나오고 끝내고 딱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하나 물어보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처럼 이거 나인테크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천천히 또 받아가면은 결국엔 또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부터 받아가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잖아요 이럴 수도 9,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림으로 따지면 쟤는 어쨌든 그 9,000원 밑으로 내려간 건가요? 나인테크는? 네, 두산인프라코어로 치게 되면은 나인테크는 9,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수급이 몰릴 때 시작해준 요 가격대까지 상대적으로 이격 자체가 더 적은 거고, 이 종목은 이격 자체가 훨씬 더 큰 거고, 요 시점으로 보면은 이게 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조금만 받으면 되는데 조금만 천천히 받게 되면은 자연파동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 놀고 있을 때는 받아줄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위에서 좁은 박스 스캘핑을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이 기다렸다가 9,000원 밑으로 내려오고 나면은 그때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9,000원 밑으로 내려올 때 나인테크처럼 이렇게 서서히 빠져줄지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반드시.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둘 다 매매는 가능하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매매한다면은 위에서 고점에서 좁은 박스 스캘핑 쪽으로 접근할 것이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받아주는 매매를 할 것이다. 다만 받아줄 때 천천히 받아주고 천천히 받아주면서 자연파동으로 충분히 무난한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나인테크를 고를 것 같다. 다이나믹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훨씬 더 다이나믹해 보인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고르려는 거는 화력이 좋고 다이나믹하고 강한 종목보다 현재 시장과의 균형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골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간에서 나인테크를 선택을 할 것 같다.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부연하자면은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이렇게 받아낸다라는 그걸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실제로 이게 뭐 이렇게 두두두둑 떨어져가지고 뭐 쉽게 받는 게 안 되고 여기서 막 요 구간에서 비중을 되게 많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 같은 되긴 흐름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받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 언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막 스캘핑하는 것처럼 모양이 돼버리고 뭐 그러다가 뭐 그거 처리 못해서 물리고 그런 경우도 나오니까 분명히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정석적인 더 좋은 선택은 오늘 같은 날에 무리해서 종목 선정 안 하는 것도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네네네. 네. 약간 좀 그렇게 보면 될까요? 내 계좌가 너무 널널해. 그래서 뭔가 좀 채워야 돼. 근데 좀 그런 천천히 채우는 것들도 좀 그냥 널널하게 채우고 있고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데, 더 여유가 있어서 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안 하는 게 나은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계좌가 너무 널널하면 당연히 해보고 싶겠죠. 근데 그러니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도 더 좋은 타이밍이나 더 좋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 되게 많은 뇌동을로 매수하는 분들이, 조바심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에 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한테 좀 더 자율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 오후까지 기다립니다.
같은 매수를 하더라도 나인테크를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후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하루 넘기고 내일 매수를 시작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계좌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은 방법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요즘 같은 시장에 어떤 종목을 고르는가에 대한 거를 좀 직접적인 팁을 들은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언니님이 더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무리하지 않는 게 더 답입니다. 무리해서 좋은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손을 묶고 좀 템포를 다운시키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정말 못하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 요즘 같은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혼자 하기가 어렵다. 나 그런 거 잘 안 된다. 계속 잘못하는 것 같다. 내 손이 막 나간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옆에 조교 한 명 두고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클럽에 오셔서 언니님을 조교 삼아서, 멘토 삼아서 함께 하고 있고, 오시고 나서 많이 습관 교정이 되고 있고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 클럽 안에서 하는 매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수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는 늘 말씀드리는 투자 클럽도 옵션으로 한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투자 클럽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설명란에다가 저희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 링크 해놨고 투자 클럽 공지 링크 해놨습니다. 먼저 카페 가입을 하셔야지 공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 가입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공지 보시고서 공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이랑 영상 설명들 잘 한번 보시고 저희가 그동안의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고 소개해드렸거든요. 영상들 보시면서 한번 좀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공지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